예, 오늘은 이 뇌졸중과 치매 분야에서 강소기업인 스타트업 마인드허브 이혜성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우리나라가 매년 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치매라든지 뇌졸중 환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이랑 이 치매는 발병 이후에도 이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꾸준한 재활과 지속적인 이 재활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강소기업 마인드허브의 이혜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인드허브 이혜성입니다. 네, 이 마인드허브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인드허브는 사회적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입니다. 현재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설립한 지 되었고요. 재활병원에서 인지재활을 할 수 있는 제니코그라고 하는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인드허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뭐 기업을 다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LS 산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기술 영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 기술 영업을 할 때 아이템은 전기 설비 쪽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이직을 하면서 그 IoT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건물의 자산 관리를 하는 건물 자산 관리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 했었던 이제 IT 업종 전환을 통해 IT 기술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조금씩 길렀고요.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었던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으로 그 사용자의 움직임 정보를 인식해서 분석하는, 그래서 모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면서 창업할 수 있는 역량들을 좀 준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전에는 그 대기업이나 혹은 뭐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이런 경력들이 좀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대기업에서 보았던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영업을 하면서 반드시 이제 그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의 목소리를 이제 경청하고 그들의 이제 요구 사항들을 잘 정리해야 좋은 제품과 그리고 또 만족도 높은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다만 제가 그 의료 쪽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저의 어떤 전공이나 경력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의 좀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배워나가고 축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사업을 하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네, 마인드허브는 이제 설립된 지는 2년 6개월 정도 되었고요. 네. 작년에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면서 그 창업에 대한 이제 배워야 될 어떤 지식들이나 전문성들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하신 지 만 3년이 안 되셨다 보니까 네, 좀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겠어요, 이게 하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병원에다가 판매를 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병원에 이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네트워크들을 확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다음으로는 현재 이제 고려대병원이라든지 기타 이제 다른 병원들과의 그 공동 연구 개발하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갈 때 이제 재활의학과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좀 인맥들을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발하신 이 제니콕이라는 네. 솔루션이죠? 네. 이런 제니콕이라는 솔루션이 병원에서 그럼 사용하는 솔루션인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한 제니코그는 전산화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활의학과에서 작업 치료사들이 인지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그 컴퓨터 기반으로 된 재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인지 치료를 하는 것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니코그는 현재 병원에 납품은 되고 있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병원이 아닌 어떤 가정에서 즉 B2B가 아닌 B2C까지 재활을 필요로 하는 모든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재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발병하고 나면은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이 발병하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이제 재활을 꾸준히 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뇌졸중이라는 게 그 치매는 아마 많이 익숙하실 텐데 치매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누적 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뇌졸중은 1년에만 약 60만 명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뇌 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터지는 뇌 출혈, 뇌 경색 이런 이제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제 이 질환이 뇌 어느 부위에서 발생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발생한 부위마다 굉장히 다양한 장애들이 후유 장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언어 쪽에 대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언어 장애를 겪게 되는 그 환자의 통계는 한 약 44%라고 합니다. 또 네. 인지 재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한쪽이 마비가 되는 그런 편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운동 장애를 또 일으키기도 하는데 따라서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이 환자가 어떤 분야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재활 훈련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그냥 대면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환자가 이제 수행하는 프로그레스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있게 수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양질의 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제니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네.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니코그는 크게 인지 영역과 언어 영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인지 영역으로는 주의력, 그리고 기억력, 집행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어 재활 영역으로는 이제 청각적 이해력부터 말하기, 쓰기, 읽기 이렇게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8,000개에서 10,000개의 컨텐츠 문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언어 재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하고 쓰는 게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산출하는 데 쓰이는 기능이고 또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 청각과 그리고 눈으로 이제 그 글씨를 읽는 그 읽기와 관련된 이런 영역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컨텐츠들로 난이도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용자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사용자는 아무래도 그 환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사용자로서는 이제 작업치료사들이 대부분 작업치료사들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작업치료사들의 의견과 피드백이 저희 제품을 이제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견들이었는데요. 그 기존의 제품들 기존의 이제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들로 공급되고 있는 경쟁 제품들은 네. 그 인지 분야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언어 쪽인 부분에 있어서의 컨텐츠를 비중 있게 다루진 않고 있어서 저희의 그 언어 재활과 관련된 컨텐츠에 있어서 굉장히 좀 차별성을 느끼고 차이점을 느껴서 특별하고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UX 측면에서도 한 1년여간 그 제품을 고도화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주셨던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 한 회기가 이제 훈련이 이제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병원마다 이제 좀 이렇게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한 회기에 이제 필요한 훈련 문제를 시작과 동시에 이제 그 재활사가 작업 치료사가 세팅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좀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편리하다고 의견을 많이 주었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의 실적이 좀 궁금한데 네.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0개 정도의 병원에 저희가 공급을 했고요. 10개 병원 중에서 약 한 25% 정도, 20에서 30% 정도 지금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매 전환율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병원이 이제 어떤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한 달여 정도 데모로 이제 시연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한 4월부터 한 5월부터 4월에서 한 5월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아직 영업을 시작하진 않고 어느 정도 이런 그 카탈로그라든지 동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10개 병원 정도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좀 구매 전환율은 높고 저희가 하반기까지 지금 목표로 하는 병원 개수는 한 100개 처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경쟁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을 했었고 네. 마인드허브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차별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궁극적으로 타겟팅하는 병원들은 이제 대학병원보다는 네. 요양병원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뇌졸중 환자가 발병이 되면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는 하지만 장기간 동안 이제 재활을 하는데 그 입원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장기간 동안 입원을 하게 되는 병원들은 이제 요양병원이 되는데 대학병원은 우리나라에 한 45개 처 정도가 있는데 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한 1,500여 개 처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병원은 그런 이유에서 이제 요양병원이 됩니다. 그 요양병원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수익이 넉넉하게 나오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병원과 달리 굉장히 이러한 고가의 프로그램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희는 이러한 점들을 이제 파악하고 고객한테 가장 합리적으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종량제 서비스로 판매를 하게 되었고요. 네. 경쟁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일시불이나 어떤 렌탈 정도로 이제 공급을 하는데 반해서 저희는 굉장히 그 최소한의 초기 세팅을 위한 설치 비용을 받고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사용한 만큼 이제 시간에 대한 과금을 하는 형태의 종량제를 도입해서 굉장히 그 병원들로부터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사는 한 얼마 정도의 설치비나 그런 것들이 드나요? 구매 비용이? 네, 한 보통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 제품이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예. 그 가장 그 병원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이제 독일에서 수입한 레아컴이라고 하는 제품이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예. 가격은 아마 병원마다 사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견적서를 주고 이제 수의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인 가격대는 그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당 2천만 원 정도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마인드허브에서는 한 얼마 정도의 금액이고 네. 종량제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저희 가격 정책으로는 초반에 이제 그 태블릿 PC와 이런 거치대를 포함해서 이제 병원에 설치할 때 비용은 약 2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용하는 그 시간마다 이제 저희가 과금을 하게 되는데 네. 10분에 이제 1,500원의 과금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된 이유는 병원에서 전산화 인지 치료, 저희 전산화 인지자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산화 인지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비급여 수가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은 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환자에게 이제 비용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 4만 원의 약 한 10% 정도를 저희가 책정을 했을 때 합리적이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10분당 이제 1,500원씩 과금을 하게 되면 한 4,500원이 되고 그게 한 10%로서 병원으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기존에 대당 2천만 원 내던 거를 거의 10분의 1 가격인 200만 원만 내고 네. 그리고 시간당 과금하는 형태니까 네.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라는 평을 많이 받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그 넷플릭스가 나오기 전에 네. 어떤 케이블 방송사에서 영상을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편당 뭐 6,000원에서 10,000원씩 영구적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했던 어떤 그런 비즈니스였을 때 갑자기 넷플릭스가 나와서 월 한 15,000원 정도면은 그렇죠.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새로운 좀 혁신을 일으켰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제품 자체의 어떤 기술력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그런 어떤 고객들의 어려운 점, 특히 메인 타겟이 될 요양병원의 그 구입에 어떤 제한이 되는 어떤 요소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뭐 재활치료계 넷플릭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 현재까지는 이제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니까 넷플릭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플랫폼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B2C로도 판매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재활 플랫폼이 되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양질의 재활 컨텐츠들을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가정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임상 시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셨을 텐데 네. 임상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임상 시험은 저희가 고려대 병원이랑 이번에 연구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요. 네. 그 F-널스라고 해서 근적외선으로 이제 그 환자에게 머리에 이제 두뇌 쪽에 센서를 착용하게 해서 거기서 헤모글로빈의 이제 농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어떤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공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뇌공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러한 장비들을 활용해서 고려대병원이랑 같이 이제 임상을 진행하게 되었고 또 그 전에도 이제 많은 병원들 그 저희 제품을 이제 시제품이었던 당시에 작년부터 이제 사용했던 요양병원이나 이제 재활병원들로부터 많은 좀 사용성 데이터들을 받아서 계속 고도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상 시험을 이 고려대병원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그 고려대병원과 정부 구책 사업에도 선정이 되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 최근 소식인데요. 예. 그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협약을 해서 과제가 진행되게 될 것 같고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네. 주관하는 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에 저희가 선정되게 되어서 네. 한 7억 원 정도의 이제 사업 규모인데 고려대학교랑 이제 마인드허브가 같이 이런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고려대병원에서는 임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니콕의 차별화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제니코그는 기존의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들이랑 좀 차별성을 갖추기 위한 것들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 정책도 사실 굉장히 고객들한테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환자들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면은 어큐러시라고 하는 이제 정오답 여부, 이 환자가 어떤 문제를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맞췄는지 어큐러시 또는 그 처음에 이제 반응하는데 걸렸던 리스폰스 타임 아니면 이제 총 문제를 그 푸는데 걸렸던 이 지속 시간 이런 이제 요소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될 건데요.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환자한테 이제 적합한 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연구 개발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랑 MOU를 맺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이제 파트너 회사들과도 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환자가 한 10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 네. 한 회차에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 환자가 이제 어떤 군집에 속하는 어떤 타입에 속하는 환자인지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리고 그 환자한테 맞는 적절한 이제 컨텐츠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병원이 지금 한 30분 안에 빠르게 이 환자한테 전산화 인지 치료를 해야 되다 보면은 작업 치료사들이 그 환자의 그동안의 어떤 프로그레스를 충분히 이제 파악한 상태에서 이해한 상태에서 그 훈련 문제를 세팅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인 이제 작업 치료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화 인지 치료라는 게 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태블릿 PC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들이 이 환자들이 푸는 유형이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인지 컨텐츠와 네. 언어 재활 컨텐츠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환자분들은 환자마다 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한 3세부터 한 만 7세까지의 어떤 그 인지 능력을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간단한 그런 훈련 문제들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가령 어떤 문제가 뭐 나오나요? 그 부분? 네, 그 이제 인지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네. 크게 이제 주의력과 그리고 기억력 그리고 집행력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컨텐츠들을 제공하는데 네.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태블릿 PC에 있는 화면 자체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5초도 이제 집중을 하기 힘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 카드가 이제 나왔을 때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이제 집중을 확인할 수 있는 훈련 문제도 주의력 쪽에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어떤 쇼텀 메모리라고 해서 한 30초 이하의 이제 30초 이전에 이제 기억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겪는 그런 환자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카드를 뒤집었을 때 이제 어떤 장면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어떤 기억력 문제 그런 훈련 문제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주의력이나 이제 기억력이 기본적으로 회복된 아니면은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집행력 쪽에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컴퓨터와 뭐 마우스가 있고 그리고 먹을 것 과일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네. 그 중에 이제 정상인들은 당연히 손쉽게 일반인들은 그 과일이 좀 다른 범주인 것을 이제 알 수가 네,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집행력과 관련된 문제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풀다 보면 네.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 네. 환자에 맞는 특화된 뭐 컨텐츠가 계속 제공되는 이런 인공지능 아까 전공하신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올 하반기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인공지능 모델은 저희 제품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환자한테 맞춤화된 훈련 컨텐츠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요. 네. 이후에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뇌졸중 환자들의 어떤 레지스트리 정보나 아니면 DB 정보들 기존에 이제 병원들이 누적해서 쌓아왔던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학습을 하게 된 모델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어떤 해당 환자가 이제 굉장히 입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재활 치료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 진단도 할 수 있는 도구로 발전할 수 있고요. 또 적절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를 개발하시는데 투자도 많이 들어가셨을 거고 뭐 네. 투자 유치도 계속 하실 텐데 네. 이 현재 투자 현황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 네. 마인드허브는 아직까지는 투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돈이 풍족하신가 봐요. 아, 네. 그런 거는 사실 아니었고 예. 여느 스타트업과 다름없이 그 어떤 일정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헬스케어 분야이고 그 국가적으로도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IT 기술을 통해서 재활 치료에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R&D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투자를 뭐 그렇다고 아주 이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병원 영업을 하면서 병원이 이제 한 1,500여 개처의 요양병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제 한 100개 정도의 저희가 병원에 판매를 하고서 스케일업하는 단계 굉장히 좀 빠르게 병원의 어떤 점유율을 확보하는 그 단계에 투자를 받으면 좀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한 어느 정도 이 연구비가 많이 드셨나요? 현재까지 저희가 수행했던 연구 과제는 앞으로 이제 하게 될 네. 앞서 말씀해주신 과제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에 되는 연구 개발비가 좀 투자되게 되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사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창업 프로그램들이 좀 많습니다. 네, 예.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제공해주는 뭐 지원 스타트업 사업들이 관련 있는데요.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빅3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이런 분야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인데 네. 그게 이제 아마 작년부터 이제 신설된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올해 그게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마케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하는 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네. 그 사업은 이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기업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네. 뭐 많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 신보나 네. 기보나 뭐 중진공 이런 쪽에서도 많은 대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많이 이제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데 네. 뭐 그쪽으로도 뭐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받으시거나? 네. 네, 그 마인드허브도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할 때 기술 보증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좀 일부 받게 되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지원 사업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원 사업에도 일종의 기업 자부담금도 있고 그렇죠. 현금이 전혀 없이는 이제 창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은 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이제 기술 보증 기금을 이용하다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스타트업 네스트라고 해서 그 신용 보증 기금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상반기, 하반기마다 이제 다수의 팀, 한 50개 팀이었나요? 제가 네. 팀원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기업들을 이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엑셀러레이팅을 해주고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이제 그 좀 저리로 이제 그 신용보증의 어떤 그 보증을 통해서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보로부터도 좀 많은 액수의 좀 자금을 이렇게 네. 확보할 수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많은 자금을 통해서 연구비를 많이 이제 개발을 쏟아 부으셨는데 네, 연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요. 예. 연구 내용 크게 이제 2가지 과제 정도가 저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니코그와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2020년 11월에 이제 수주하게 된 과제가 이제 그 EMR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남기게 되는 그 전자 차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컴퓨터에 그 환자의 어떤 의료 기록, 처방이라든지 이제 진단한 어떤 내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그런 EM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전능 IT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네. 회사와 이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그 EMR과 연동되는 재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고려대병원과 앞으로 진행하게 될 과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F널스를 사용해서 네. 환자의 그 뇌에 활성화된 영역들을 측정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 언어 재활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든 솔루션이 이 병원 아니면 요양원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런 병원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네. 병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B2C에 있는 고객들보다는 네. 아무래도 그 전문성이나 눈높이가 훨씬 월등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으로 어떤 타겟팅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보통은 그렇게 전문성이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높은 집단보다는 네. 이제 뭐 어떤 B2C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좀 돌려서 그 고도화를 통해서 이제 병원 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이제 제품을 가장 빠르게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진들의 많은 피드백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빠르게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희가 병원에서 굉장히 팔릴 수 있는 병원에 굉장히 보급이 잘 되는 그런 수준의 이제 제품을 개발했을 때 자연스럽게 B2C 시장으로 넘어올 때 그것들이 이제 레퍼런스가 돼서 신뢰성을 확보해서 시장을 이제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병원의 그 높은 눈높이를 맞추는 데 있어서 제품을 고도화하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좀 겪었고요. 네. 대신 현재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 호평을 받고 있고 또 빠르게 이렇게 좀 좋은 제품으로 개발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자면 1차적인 타겟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타겟이고, 네, 요거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 B2C 누구나 가정에서도 이 치매 질환이나 뇌졸중 질환이 있으면 이렇게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이 B2C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목표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내에서는 이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네. 해외 시장의 진출 계획이나 해외 시장 규모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가별로 좀 정책들이 많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비용이 굉장히 좀 비싸고 민간 보험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으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재활을 하기보다는 지역에서 가정이나 어떤 기관들에서 그 생활을 통해서 이제 삶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재활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 국가는 제가 봤을 때 일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이제 개호보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치매나 뇌졸중 이런 어떤 그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분들에게 제공해주는 그 복지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 정책들이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된 그 어르신 노령자 수도 훨씬 좀 많고요. 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타겟팅할 국가로는 좀 일본 쪽을 좀 깊이 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B2C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신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네. 이 가정마다 이러한 전용 기기, 태블릿 PC가 있고 네, 요것들을 이제 집에 계신 시니어 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네, 이 타겟이 지금 시니어다 보니까 시니어 말고 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물론 교육 프로그램도 그냥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가능할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서비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그 현재는 저희가 시니어 헬스케어 쪽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구축해 놓고 개발해 놓은 그 제품이 반드시 그 고령자들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DHD와 같은 다양한 어떤 뇌 증후군이나 어떤 질병으로 인한 치료 기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아동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뇌 손상과 관련된 디지털 치료 기기 영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환자 그리고 시니어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소비자까지 소비자층이 더 타겟이 두터워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도 선정되셨다고 했는데 네. 마인드오브의 소셜 미션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창의 혁신형으로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러한 의료 문제는 그 단순히 이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활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좀 지정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문제를 저희는 이제 IT 그리고 AI와 같은 이러한 ICT 기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회적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 마인드허브의 사회적 미션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마인드오브의 비전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이런 의료복지 쪽으로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요. 네. 단순히 이제 뭐 의료적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이 필드의 마켓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보험사도 있고요, 정부나 이제 기관, 다양한 어떤 그런 이해 관계자들의 그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인드 허브는 그 회사 이름처럼 어떤 그 일종의 허브가 되어서 그 다양한 의사결정,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잘 취합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까지 뭐 이렇게 나오셔서 네. 아주 좋은 내용 말씀해 주시고 또 기업에 대한 소개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의료,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마인드오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